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답변 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저희 한번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그럴까요? 네네네. 그럼 화면 잡고 있는 제가 먼저 얘기 드리면 저는 이 메스프레소에서 데이터 분석가로 일하고 있는 최보경 도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예뻐요. 너무 옛날 옛적 저 다음 나이 드러나나요? 네, 그만하겠습니다. 정민.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메스프레소에서 PO로 일하고 있는 이정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와, 일로 오세요. 컴온. 안 보여. 불러 처리됐어. 블러 처리됐어. 아니야, 지금 보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메스프레소 데이터팀 맡고 있는 이창현 도비라고 합니다. 와, 반갑습니다. 아유, 격한 박수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저희 세션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세션 슬라이드 보시면 이 마법사 다들 보셨죠? 저희가 사실 뭔가 질문이 좀 어렵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마법사 컨셉으로 좀 편하게 좀 힌트를 드리고자 오늘도 세션을 마법사 컨셉으로 마련했고요. 그래서 Q&A를 주셨던 질문 하나하나 차례차례 가볼게요. 그래서 이제 퀘스천 1 하나 읽어드리면 이제 질문 2가 저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떻게 더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인사이트를 얻어낼지 고민하는 문제가 맞을까요? 헷갈려서 한 번 더 체크해 봅니다. 여기서는 네, 이 답변 이렇게 질문 주신 게 맞고요. 대신 이제 좀 구독자 수 데이터를 어떻게 더 세부적으로 쪼개서 인사이트를 얻을지 고민해 주시면 되고요. 사실 저희가 브레이크다운이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표현이 조금 어색하신 분들은 제가 이 슬랙에 저희 대비분이 질문 주셔서 이 슬랙에 좀 답변을 써놨어요. 그래서 요거 링크 클릭하셔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 슬라이드 자료는 제가 채팅방에 공유하긴 했는데 혹시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이 세션 끝나고 나서 한 번 더 이제 공유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질문 1에 그려주신 하이어로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또 기쁘네요. 마법사님이 기쁘다고 하십니다. 저희는 아니고요. 그러면은 퀘스천 1은 넘어갈게요. 퀘스천 2도 얘기하면요. 아웃풋 매트릭, 인풋 매트릭 개념을 모르겠어요 라고 해주셨어요. 이 질문을 슬랙에서도 받았어가지고 이 매출을 곧 아웃풋 매트릭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 매출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이 변수가 곧 인풋 매트릭이고요. 그래서 매출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변수를 움직여야 하는가를 의미했어요. 그래서 좌측에 보시면 이런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이 곧 제가 표현한 말과 같고요. 이 더 자세한 설명 그리고 이 자료의 출처는 슬랙에 또 있어요. 그래서 슬랙에 있는 자료 좀 자세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칸다의 플로우와 고객 그리고 기능을 이해한 다음에 어떤 터치포인트를 만들어낼 것인지 고려하고 그것에 대한 지표를 작성해서 매출에 영향을 줄 것인가를 작성하는 게 맞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요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칸다 피그마랑 커스터머 잡 퀘스천을 좀 첨부해드렸던 목적이 케이스를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첨부했던 자료고요. 목적은 그러했고 사실 저희가 의도한 질문의 포인트는 유저가 진입하는 퍼널의 첫 부분부터 끝까지 생각해봐라 이 관점보다는 구독 그리고 구독을 통해서 발생하는 매출 이 궁극적인 지표로부터 내려오면서 이 백월드 과정으로 구성 요소들을 고민해보는 것을 좀 의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질문 주신 것처럼 칸다 유저와의 접점을 만들어낼지에 포커스를 두는 것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데이터 구조와 문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장표에는 안 담았는데 여기 계신 분들께만 좀 비밀 팁으로 얘기를 드리면요. 사실 저희가 칸다의 케이스긴 하지만 이 저희 데이터 구조화 퀘스천은요. 칸다에 한정 짓지 않아도 그냥 그 어떤 구독 멤버십에 적용할 수 있는 구조화가 될 거예요. 저희 이상적인 답변은.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칸다의 특성에 너무 이제 치우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구독 멤버십을 매출 기준으로 브레이크다운 한다. 뭐 이렇게 구조화를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거는 비밀이에요. 네. 네, 그리고 퀘스천 4는
이번 질문에 대한 예시도 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피드백이 있었는데 그 윅스트림 미션 채널에서 지금 제출해주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번 답안을 정말 잘 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좋은 답안들이 많아서 저희도 보면서 좀 와 진짜 어떻게 이렇게 잘 쓰셨지? 이런 생각들이 좀 들어서 요거 그냥 앞서 제출해주신 분들 답안 참고하시면 그게 오히려 더 좋은 예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퀘스천 5는 이제 우리 제가 창현님이 읽을까요? 진행해 네. 주실래요? 네, 그래서 예시 폼에는 두 개의 하이 매트릭이 더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3주차 케이스 내용을 슬라이드로 구성을 해서 이제 그 뭐 공지 셀렉션을 공지를 드렸었는데 거기 적혀 있는 어떤 예시 하이러키는 이제 정말 저희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예시에 대한 거였어가지고 그 예시 하이러키 슬라이드에 있는 뭐 사각형 개수나 여기가 4개가 있네. 그리고 뭐 2개는 플러스로 돼 있고 2개는 곱하기로 돼 있네. 이러한 관계들이 예를 들어 뭐 저희가 구성한 일종의 정답,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서 뭐 텍스트를 지우고 그런 게 아니고 정말 그냥 아무렇게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예시로 보여드린 거라서 거기 있는 사각형 개수나 그들 간의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 관계, 플러스 곱하기 관계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래에 적어주신 하이 매트릭 각 카테고리의 수익 종료신 건지도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그쵸. 하이 매트릭 개수 같은 경우도 그 어떤 거는 하이 매트릭이 있고 어떤 거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적어주셨는데요. 그거 같은 경우도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방금 보경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가장 최상의 아웃풋 매트릭, 즉 가장 어떤 뒷단의 궁극적인 골인 매출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이걸 어떻게 더 설명 잘 해볼 수 있을까 해서 브레이크다운을 해나가는 과정인데 브레이크다운이 더 필요하고 할 수 있다면 브레이크다운 하면서 하이러키를 이제 더 늘려나가는 시기고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브레이크다운 할 필요가 없고 충분히 다 배웠고 그래서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얘기가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식으로 이제 어느 매트릭은 이제 그 매트릭으로 얘기가 끝날 수도 있고 어떤 매트릭은 더 브레이크다운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적어주신 것처럼 이제 매트릭 그 매출이 뭐 구독자 수와 구독 가격으로 구성된다라고 얘기를 처음 적어주신 거에서 더 생각을 해보면 구독 가격 같은 경우는 그 자체로 저희가 즉 서비스 제공자가 직수를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저희가 가격을 바꿨다라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의미 가질 수 있겠지만 이제 바로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값이기 때문에 더 브레이크다운 하지 않고 멈출 수 있겠고 구독자 수 같은 경우는 그럼 구독자 수가 왜 줄었을까? 왜 늘었을까? 뭐 구독자 수를 어떻게 더 브레이크다운 해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더 이제 브레이크다운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동문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가중치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방금 여기 위에 적은 것처럼 뭐 매출이라는 게 구독자 수 곱하기 가격이다. 그냥 그렇게 이제 구성을 했을 때에도 곱하기가 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케이스를 낼 때 저희의 의도는 정말 이 데이터 구조화라는 것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매출은 그냥 결과 값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 값을 구성할 때 우리가 어떤 데이터들을 봐야지 이 결과 값들이 나오는 건지를 사실 파악할 수 있어야 프로덕트를 만들 때 이 앞단에 있는 결과 값, 뭐 이제 여기서 너무 스포가 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 구독자 수를 어떻게 늘릴 건지에 점점 이렇게 집중해가는 포인트들을 되게 깎아가면서 사실 볼 때 유의미한 프로덕트 개발이 있을 수 있고 유의미하게 그래서 이 숫자에 대해서 변화가 있을 수가 있어요. 단지 이런 결과값들 매출을 올릴 거야 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가격을 그냥 올려버릴 수도 있죠. 하지만 가격을 올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계속 단순히 결과가 아니라 이 결과를 구성하는 그 안에 구성 요소들을 계속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생각하는 과정들을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좀 가져온 케이스예요. 사실 저희도 이거 처음에 문제를 내면서도 너무 어렵지 않을까 하는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었고 그래서 사실 케이스를 구성을 할 때 최대한 많은 좀 정보들도 드리고 조금 더 말랑말랑하게 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뭐 많이
어려우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저희는 이게 굉장히 프로덕트를 뭐 이렇게 PO시든 디자이너시든 DA시든 어떤 직무에 계시든 굉장히 좋은 역량을 갖출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꼭 포기하지 마시고 네, 끝까지 한번 같이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간에 여러분 들으셨죠? 포기하지 않기. 네.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다음 질문 다음 볼까요? 질문 네. 넘어갈게요. 다음 질문은 네, 이거 제가 답변할게요. 그 퀘스천은 매출 자체를 보면 퀀다 프리미엄뿐 아니라 다른 영역과도 겹치는 매트릭들이 생기는데 PO 기준에서만 제한해서 디벨롭하는 게 맞는 걸까요? 생각이 많아지셔서 조언을 요청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저희 답변은 진짜 저희가 케이스 가정했듯이 퀀다 프리미엄 멤버십을 담당하게 된 신상 PO라고 가정해서 디벨롭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매출 자체도 퀀다 프리미엄 멤버십을 통해서 발생하는 매출만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퀀다 프리미엄 멤버십을 통해서 발생하는 매출이라고 해도 그래도 좀 다른 영역의 매트릭들이 떠오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영역의 매트릭들이 연상이 될 때 그냥 편하게 뭐 그 영역을 담당하는 조직과 그리고 그 조직의 PO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매트릭은 그 조직과 PO가 알아서 담당할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해주시고 가면은 좀 더 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로직을 세우실 때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논리적으로 세우시다 보니까 뭔가 특정 부분을 내가 집중하지 않고 넘어가도 되나? 이러면 조금 논리에 결함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서 그냥 예를 들어서 뭐 퀀다 프리미엄 멤버십 조금 정확히 이제 관련이 된 퍼널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제 저희 퀀다 프리미엄 멤버십 PO가 맞는 부분이 맞지만 그 외로 이제 뭐 다른 기능에서 어떤 퀀다 프리미엄 멤버십으로 전환되는 경우 이쪽 퍼널은 조금 이제 고려사항으로 두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냥 그쪽 PO가 있겠지, 그리고 그쪽 매트릭 오너가 있겠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 질문도 넘어갈게요. 네, 네. 이 뒤에 질문 두세 개 정도가 사실 케이스 질문이라기보다 저희 퀀다 서비스에 대한 질문을 좀 해주신 것도 계셔서 여기는 그냥 가볍게 제가 짚고 넘어가면요. 피그마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이제 퀀다 프리 아래에 번호가 있는 건 어떤 기능인가요? 이렇게 질문 주셨고, 네, 제가 조금 이해 돕기 위해서 옆에 캡처를 좀 해왔는데, 이건 퀀다에서는 이제 저희가 학생들이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좀 여러 검색 결과를 보고 좀 다양한 접근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한 6개의 검색 결과 정도를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아예 똑같은 문제가 여러 개 나올 수도 있고 비슷한 유사 문제들도 나올 수 있는데요. 첨부된 이미지 내에 있는 이제 검색 결과가 이제 첫 번째 검색 결과고 이 뒤에들도 이렇게 비슷한 이 문제 사진과 이제 풀이가 나와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가볍게 넘어갈게요. 네. 네. 네, 다음도 이제 요 코인의 이 질문 서비스에 대한 질문이나 뭐 얘기들도 저희가 답변 읽어보니까 되게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실 저희도 내부적으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다만 사실 두 상품에서 유저들의 니즈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아요. 이게 되게 이게 10대 때 학생 감성으로 조금 돌아가 봐야 되는데요. 뭔가 내가 지금 궁금한 질문을 좀 빠르게 해결하고 싶은 유저들과 시간이 좀 들더라도 내가 이 모르는 부분을 되게 어떻게 보면 조금 뭐 딥다이브 해서 되게 특정 포인트를 이해하고 넘어가고 싶어하는 이런 니즈들이 조금 달라서 내부적으로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넘어갈게요. 네. 네. 네, 그리고 이거 사실 굉장히 TMI여서 넣을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이것도 코인 질문 멤버십 관련된 상품 관련된 내용이고 이거는 인앱 결제 그냥 수수료 차이 때문이에요. 코인 질문 멤버십 같은 경우 좀 초창기에 했던 기능이라 안드로이드에서 인앱 결제를 안 붙였고 그래서 그 수수료만큼을 그냥 뺀 가격이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능은 올해 4분기부터 저희가 좀 테스트를 또 이제 저희가 아니라 다른 PO, 다른 TF에서 해주고 계세요. 뭐 이렇게 차이 나는 부분들이나 현재 기능에서 좀 많이 개선이 될 예정입니다.
여기도 약간 TMI였는데 네, 이렇게 좀 넘어가 볼게요. 네. 저희 제품 써보시면서 되게 관심이 많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뿌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도 약간 비슷한 맥락인데 이거 콴다를 써보고자 메인 페이지에 방문하니 이제 저 광고 없이 콴다 이용하고 싶다면 하는 팝업이 떴어요. 혹시 이 메시지가 어떤 경우에 노출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적어주셨는데 노출 로직은 가입 이후 이제 광고를 저희가 처음 본 유저에게 이제 광고 제거 기능에 대한 저희 프리미엄 멤버십 홍보를 하기 위해서 보여지는 팝업이고 노출되고 더 이상 노출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프로덕트 내에 뭐 당연한 얘기지만 콴다 프리미엄으로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들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제가 피그마 플로우에 굳이 담지는 않았거든요. 그 이유는 사실 이런 좀 디테일보다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뭐 구독 모델로 생각을 해도 충분히 풀 수 있게끔 만들고 싶었고 이렇게 되게 이런 디테일들에 사실 너무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네,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배제를 한 거거든요. 네, 뭐 프로덕트를 사용하시면서 네, 헷갈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런 Q&A 세션에서 이런 부분은 배제하셔도 된다라고 네, 명확히 말씀을 드리고 네, 넘어갈게요. 네. 다음 퀘스천 11. 네, 이게 아마 마지막 저희 사전에 받은 질문 중에서 마지막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요. 문서 7페이지에 매트릭끼리 더하기 케이스와 곱하기 케이스의 차이가 궁금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이제 저희가 정말 그렇게 콴다 프리미엄 매출이라는 최상위 매트릭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뭐 브레이크다운 해보면서 이제 매트릭을 또 새롭게 정리하고 하이 매트릭들을 그렇게 관계를 짓다 보니까 정말 자연스럽게 그냥 플러스로 합쳐지는 경우가 있고 곱하기로 곱해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제 아까 뭐 다른 질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 그럼 구독자 수 곱하기 가격 이렇게 이제 곱하기가 나올 수도 있고 구독자 수를 뭐 이런 구독자 수와 저런 구독자 수로 이제 브레이크다운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럴 때는 플러스로 이제 더해지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이런저런 연산 다 가능하다라는 거를 예시에 좀 포함시키고 싶어가지고 그냥 뭐 플러스인 케이스도 두고 곱하기인 케이스도 두고 해서 작성을 했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케이스 공지 슬라이드에 있는 예시는 정말 예시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뭐 사각형이 몇 개고 관계가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은 개의치 않고 챌린지를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이 11번 질문이 마지막이신 줄 알고 네, 딱 혜은님이 추가 마지막 질문을 알맞게 받는 시간에 올려주셨어요. 혜은님 질문이 콴다 깔고 프리미엄 무료 체험 신청했는데 홈 하단 추천 기능에서 콴다 프리미엄 영역 클릭이 되지 않아요. 혹시 일시적인 오류일까요? 좀 슬픈 질문이네요. 네, 혜은님 이거는 저에게 네, DM으로 알려주시면은 네, 제가 확인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네. 정민님이 확인해 주시는 걸로. 네. 네. 그리고 네, 또 좋아요. 여러분, 이제 추가 질문 있으시면 빠르게 딱 해주시면은 저희가 이 환자팀에서 몇 가지 빨리 해주실 것 같아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열심히 이렇게 질문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현중님이 콴다 프리미엄 구독 후 해지했다가 재구독하면 7일 체험 다시 주시나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무료 체험은 저희가 한 번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프리미엄 결제 유도하는 예시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윤님이 질문을 주셨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흔히 마이페이지 내 정보라고 하는 탭에서도 조금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의 메인 아무래도 피처이자 프리미엄 혜택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이제 검색 기능이기 때문에 좀 검색 기능에서 최대한 유도를 많이 하려고 조금 푸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너무 심하게 푸시되면은 유저들이 거부감이 들 수가 있어서 조금 뭐 다양한 좀 사실 이 부분도 테스트를 저희가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테스트 통해서 좀 검색에서의 뭔가 이탈 없이 뭔가 이렇게 테스트를 많이 해서 진행하고 있고
네, 결과적으로는 뭐 검색 결과 쪽에서 뭐 배너라던가 뭐 아까 이제 질문 주셨던 뭐 팝업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적재적소에 잘 띄워서 유도를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은지님이 또 질문을 주셨네요. 무료 체험할 수 있는 플로우가 동영상 해설 재생하는 경로로만 생각하면 될까요? 네, 놓친 플로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은지님이 주신 질문도 사실 비슷한 맥락인데요. 저는 그 말씀해주신 동영상 해설 재생이 좀 메인 플로우고, 네, 뭐 말씀해주신 아이폰 하단 메뉴의 콴다 프리미엄 버튼 이런 것도 사실 저희 내부로는 다 퍼널로 정의를 해서 트래킹을 하고 있지만 이 케이스 저희가 이제 푸는 케이스에서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네, 조금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그 창현님이 해주신 내용과 비슷한데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이 되게 어렵기는 해요. 그래서 이렇게 앞단에서부터 사실 플로우를 따라가면서 정의를 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 케이스에서는 어떻게 보면 결과값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쪼개가는 식의 조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은지님 이해되셨대요. 너무 좋아요. 좋은 설명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신희님 질문해 주셨는데요. 고객의 지속 사용률을 개선하는 방법, 리텐션. 네, 저희 정말 고민 많이 했었죠. 네, 리텐션은 네, 저희 뭐 이렇게 이번 케이스는 아니지만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많은 다른 분들도 고민하고 계셨을 부분이라서 조금 그냥 저희 답변을 드리면 저희는 이 리텐션이랑 저희 내부에 있는 기능 중에서 어떤 요소들이 이 리텐션에 결국은 뭐 인과든 상관이든 영향을 줘서 올리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분석을 했었고요. 뭐 지금 얘기 많이 나오는 사실 검색 기능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되게 저희의 키 피처였고 여기서 만족을 한 유저가 뭐 리테인이 되더라. 그래서 저희는 뭐 예를 들어 온보딩 과정에서 유저들은 짜증날 수 있지만 그 신규 고객의 경우 무조건 검색을 경험하도록 플로우를 짰어요. 근데 사실 유저들은 짜증날 수 있지만 결국 그렇게 프로덕트 구성했던 게 신규 고객 리텐션이 올라가는 결과적으로는 숫자를 보여줬고 저희는 그래서 이런 피처들을 좀 찾기 위해 노력 많이 했었고 그리고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말 효과 좋은 건 결국 푸시를 어떻게 잘 구성을 해서 유저들한테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너무 노이즈하지 않게 뿌려주는 부분들이 리텐션에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푸시도 저희는 사실 내부적으로 테스트를 꽤 많이 했었어요. 이거를 정말 잘하는 회사가 이제 교육의 듀오링고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여기는 푸시에 이제 머신러닝을 접목을 해서 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푸시도 많이 활용해 보시는 것을 매우 강추드립니다. 네, 태성님. 조금만 첨언하자면은 정민님이 이제 콴다의 일반적인 관점에서 저희가 중요하게 쓰는 이제 프랙티스들 많이 소개를 해주셨고요. 뭐 프리미엄 관련해서는 또 이제 프리미엄 그 모델 그 비즈니스 모델에 맞게 좀 특화된 형태의 리텐션, 이제 컨버전들 보고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지금 이번 챌린지에서 다루지 아니다 얘기가 될 수 있겠네요. 아무튼 그 무료 체험하는 유저들이 얼마나 이제 또 지속해가지고 결제로 컨버전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또 따지면서 이제 그런 어떤 행동들이 좀 그런 컨버전에 상관관계가 있는지 같은 것들을 분석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실험을 설계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컨버전을 계속해서 높이기 위해서 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태성님이 콴다 프리미엄 매출 지표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네, 이거는 저희가 그 해킹 스터디 때 한번 쭉 공유를 드릴 거고요. 네, 그래서 사실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사실 좋겠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저희 회사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저희가 내부에서 정의한 뭐 정답이라고 공유를 드릴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단순히 그냥 그렇구나라고 보시기보다 사실 고민을 많이 하셔야 이걸 보셨을 때 여기는 이렇게 고민했네 라고 하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저 다시 강조드리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네 정답도 드릴 겁니다. 저희 내부의 정답도 드릴 겁니다. 네. 그리고 네 정인님이 케이스와 관련 없는 얘기지만 검색에서 멤버십 유도할 때 부담스러워하는지, 네, 거부감을 느끼는지 어떤 방식을 쓰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금 다방면으로 보고 있는 건 조금 정량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테스트를 하면서 이제 검색 리텐션, 그러니까 기능 리텐션이 뭐 떨어지진 않는지 아니면 검색 횟수가 줄진 않는지 이런 피처들에 대해서 사용자들이 조금 그 이탈이 있진 않았는지 이런 건 정량적으로 좀 보는 부분들이 있고요. 정성적으로는 저희가 리뷰나 유저들이 뭐 문의로 오는 이제 유저 흔히 보이스라고 얘기하죠. 이런 VOC들도 많이 트래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사실 조금 어떻게 보면 하나만 조금 보기에는 네, 이런 부분들은 파악이 어려워서 양측을 다 보면서 내부적으로 좀 PO들이나 DA분들, TF 내에서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영님이 리텐션이 좋았던 푸시 예시가 궁금합니다라고 알려주셨는데, 근데 이거는 사실 조금 뭐랄까 저희는 아무래도 10대 유저라는 되게 특수한 유저 집단을 다루고 있어서 뭐 조금 케이스가 아닐 수 있는데 결국은 좀 개인화된 푸시가 가장 좀 많이 반응이 좋았었고. 그리고 저희는 사실 시간대를 타겟하는 것도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네, 학생들이고 뭐 평일에는 학교에 가 있거든요. 그리고 학원도 가고 막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서 뭐 학생들이 학교 끝나는 4시나 뭐 학원을 끝나는 막 10시 이런 시간들을 타겟을 해서 이런 테스트를 해보면서 이제 좀 그 리텐션이 높아지는 시간대들도 좀 찾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도해봤던 거는 이제 신규 유저 쪽은 아예 따로 이 유저들은 일주일 동안 좀 가장 많이 유저들이 들어오는 거 그래서 신규 유저가 어떻게 보면 기존 유저로 전환될 수 있게 이런 부분들을 타겟해서 푸시를 짜기도 했었고 그리고 좀 복귀 쪽을 타겟해서 짜기도 했었고 그리고 그러니까 좀 이탈할 것 같은 유저들을 추려서 네, 거기에도 푸시를 보내서 이 유저들이 이탈하지 않고 계속 남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접근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이 여기도 이렇게 약간 브레이크다운 개념이 있는데 유저들을 전체적으로 보지 말고 조금 세그먼트를 많이 해서 사실 거기에 맞춰서 보내는 게 저희는 가장 푸시 효과가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첨언 드리면 저희가 글로벌 서비스다 보니까 진짜 많은 국가들의 서비스를 하는데 국가별로 또 유저들 특성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무래도 뭐 각 국가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각 국가에 맞게 이제 국가의 학생들 특성을 좀 더 잘 알 수 있는 그런 매니저분들이 계시고 그 매니저분들이 좀 어떤 문구로 아이들을 잘 이제 끌어내서 푸시 클릭률을 올릴 수 있는지 그런 거를 되게 경험적으로 쌓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동남아 쪽에서는 하트를 엄청 많이 달아서 누구누구님 칸다가 너무 보고 싶어요.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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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 진짜 리텐션이 높기도 했고요. 아니면은 뭐 아예 그냥 뭐 상품을 주는 식으로 아예 보상이 있을 것 같은 이벤트에 좀 끌어오는 식이면 진짜 너무 클릭률이 높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현중님이 네, 부모님과 학생 가입 프로세스가 다르던데 네,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점차 달라질 예정일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네, 점차 달라질 예정입니다. 네, 지금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저희 칸다 앱을 쓰는 유저들은 이제 다 학생이다라는 좀 그냥 가정을 가지고 되게 학생에 오리엔티드 된 서비스들을 많이 제공했었는데 실제로 내부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학부모 유저분들도 한 4에서 5% 정도 계시는 상황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저희가 그냥 이게 플랫폼을 조금 확장해 나가는 과정인데 저희의 스테이크홀더로 이제 학부모까지 참여를 시켜서 네, 학부모님들도 결국은 사실 교육에 참여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자 분들 중 한 분이시기 때문에 저희 플랫폼으로 학부모님들이 이제 오셔서 네, 뭐 결제도 하시고 자녀가 어떻게 공부하는지나 실제로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딸이 질문을 했는데 못 풀어줘. 그럼 이제 콴다를 보시고 공부를 다시 하시는 그런 부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을 조금 이제 정의를 하고 뭐 부모님들 타겟으로 조금 더 서비스를 확장해 나가는 네, 과정에 있고요. 그거에 대한 좀 초석으로 네, 지금 가입 프로세스부터 홍진경님 네. 네, 가입 프로세스부터 지금 조금 이렇게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사실 조사해보고 조금 많이 놀랐었던 부분이에요. 네, 근데 그 조사해보니까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로 한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 사이, 그 이상은 사실 이제 더 이상 커버해 주시진 못하고 이 사이에서 좀 어려운 질문들을 저희 콴다를 통해서 부모님들도 다시 공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병아리님이 질문해 주셨네요. 이탈할 것 같은 유저들 어떻게 정의하시나요? 저희 이때 저는 접속 빈도 쪽을 조금 많이 봤었어요. 그러니까 접속 주기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은데, 네, 접속 주기가 이제 보통 뭐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근데 그 주기가 개인별로 갑자기 이제 점점 텀이 길어진다라고 하는 유저들을 이때 조금 이탈 가능성이 좀 높은 유저라고 좀 정의를 하고, 네, 세그를 나눴었습니다. 지은님 질문 있어요. 네, 프리미엄 구독 외에 다른 BM도 있나요? 질문해도 되는지. 질문하셔도 되죠. 이거 비밀이라고. 저희 지금 아까 얘기 많이 나왔던 이제 지금 저희가 코인 멤버십이라고 부르고 있는 질문 답변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도 BM을 하나 이제 이건 사실 저희 되게 예전부터 있던 BM인데 저희가 본격적으로 좀 수익화 쪽으로 진입하면서 네, 요거는 이제 디벨롭을 다시 새롭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콴다 과외라는 기능도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 조금 일단 지금 이제 웹과 콴다 아이패드 앱에서 서비스가 되고 있는데 요거는 온라인에서 하는 과외 모델도 저희가 BM으로 네, 지금 디벨롭을 하고 있습니다. 영정님 질문 있네요. 네. 부모님께 공유하기 눌렀을 때 URL 결제창으로 보낸다면 네, 결제 편의성 향상, 네, 매출 증대 기여하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저희도 너무 하고 싶지만 이게 인앱 결제 정책에 굉장히 네, 엄중하게 처벌을 받는 네, 앱이 아마 앱스토어에서 내려갈 수 있는 사항 중에 하나여서 네, 저희가 이렇게 지금 유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어플 잘 쓰다 졸업하게 되어서 네, 자연스럽게 서비스 이탈하게 되는 유저들에 대해서 계획이나 고민 지점이 있으신지 네, 이것도 저희가 대학생 서비스 이런 얘기도 사실 좀 많이 하고 있고 저희 콴다 답변해 주시는 선생님 분들도 대학생 대학생분들이셔서 뭐 이쪽으로 전환을 하거나 근데 되게 신기하게도 대학생이 되셔서 콴다를 쓰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대학교에서 이제 새로 최근에 뭐 이적분을 배우신다거나 이런 분들은 콴다 쓰시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과외 하시면서 과외 선생님으로도 쓰시기도 하세요. 네, 아까 케이스랑 비슷하게 학생이 질문했는데 모르겠다. 콴다에 찍어서 공부하시고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은근히 이런 성인 유저들도 조금 계신데 아직은 네, 지금은 이쪽보다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학부모 쪽을 지금은 조금 더 메인 타겟으로 보고 서비스 확장을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뭐 이런 현황들이 있다라고 공유를 드립니다. 네, 혜은님이 네, 기능별로 PO분들이 다르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되게 여러분 PO가 계신데 매출을 낸다, 좋은 고객 경험을 준다는 큰 목표는 동의할 것 같은데 앱에서 각 기능이 잘 연결되는 심리스한 경험을 주기 위해 PO분들 간 협업하는 방식이 궁금합니다. 라고 주셨는데 저희는 이제 사실 담당하는 피처들이 다 계시고 뭔가 저희가 이런 피처들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PO들끼리 미팅을 잡아서 논의를 많이 하는 편이고 프로덕트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PO끼리 모여서 하는 위클리가 매주 있기 때문에 이제 케이스 2번 질문에 있던 PO 위클리가 거짓말이 아니라 저희 진짜 하는 미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네, 논의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TF 단위로 일하다 보니까
뭔가 그 프로덕트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덜 보고 매몰될 수도 있어서 이렇게 이게 전체적인 회의 협의체를 통해서 좀 많이 환기도 하고 이때 방향성을 많이 좀 얘기하는 편입니다. 네, 윤님, 프리미엄 구독 취소하는 유저들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지 효과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여기까지는 뭔가 많이 시도해본 액션 아이템은 크게는 없는 것 같아요. 푸시나 그 저희가 여러분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억나시나요? 학생들은 네, 시험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오기 때문에 네, 저희는 그런 시즈널이 있어서 이 시즈널 때 이제 조금 푸시나 앱에 뭔가 배너 같은 걸로 홍보를 해본 적은 있는데 아직은 요 뒷단까지는 가서 뭔가 테스트 같은 액션 아이템을 해봤던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네, 퀀다 앱 메인에 오늘의 문구가 있는데 앞에 구조 중요한 구조인 것 같은데 해당 문구 효과를 어떤 지표로 확인하셨는지 궁금해요. 여기는 사실 제가 온전히 담당하는 피처는 아니라서 제가 아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네, 저희는 그래서 이 피처보단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조금 저희가 홈을 이번에 한번 개편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A/B 테스트를 통해서 이전 홈과 지금 홈에 대해서 많이 비교를 했었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런 각각의 이제 피처들 간의 우선순위 같은 것들을 이제 트래킹하면서 이 지금 우선순위를 어떻게 배열할 건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조금 개인에 맞춰서 우선순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네, 이런 우선순위들은 지금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용님이 질문 주셨는데 질문 1에서 인풋 매트릭은 하위 매트릭 중 하이어르키가 높은 것을 말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기준이 무엇인가요? 라고 주셨는데 하위 매트릭 중에서 하이어르키를 두고 인풋 매트릭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이어르키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그 인풋 매트릭이라는 게 사실 앞서 드렸던 그 Q&A 장표의 답변이 조금 있긴 한데 인풋 매트릭이 아웃풋 매트릭을 움직일 수 있는, 개선할 수 있는 변수를 의미해서 그냥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그림 그려서 예시를 드렸던 매트릭 하이어르키의 아랫단에 있는 거긴 하죠. 그렇게 보면 하이어르키가 낮은 지표이긴 한데 그냥 기준은 이제 위계가 아닌 궁극적인 아웃풋 매트릭이라는 매출을 건드릴 수 있는, 개선시킬 수 있는 그 지표라는 기준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곧 인풋 매트릭을 X로 두면 아웃풋 매트릭이 Y고 X가 Y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그걸 기준으로 X들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네, 새로운 피처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 그게 바로 이제 좀 건드릴 수 있을 만한 매트릭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영정님 질문 넘어갈까요? 네. 네, 화면 디자인이 많이 바뀌면서 이전 화면에서 바로 보였던 프리미엄이 바뀐 화면에서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무료로 한번 써보면서 퀀다의 장점을 알아가라는 의미인가요? 네, 후자가 더 좋을 거라고 판단하셔서 그렇게 하신 건가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뀐 홈 화면은 사실 저희 어떻게 보면 프리미엄뿐만 아니라 저희 조금 내부 피처 전체의 고민이 좀 담겨서 이번에 홈 화면이 출시가 되었고요. 그래서 프리미엄 매출 중대보다는 지금 저희가 개편된 홈 화면에서 프리미엄을 좀 어떻게 녹일지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사실 그래서 시험 기간에 배너를 홈에서 되게 메인으로 띄웠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시험 기간이 조금 지나서 내려놨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홈에서 계속 녹여 나갈 생각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이제 카메라가 전면으로 뜨는 이제 아마 안드로이드 쓰신 분들은 경험을 못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드로이드가 먼저 배포가 나왔어서. 네, 이렇게 디자인했던 거는 사실 검색 굉장히 위주의 서비스이다 보니까 저희가 검색을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심리싸게 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해놨었던 건데, 요거에서 조금 이 UX에 아쉬웠던 점은 검색만 쓰는 경향이 더 강해진 게 있어서 이번에 좀 개편을 하면서
뎁스는 있지만 최대한 불편하지 않게 검색은 만들고 다른 기능들에 대한 접근도를 좀 높이는 방향으로 네, 개편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실험을 하면서 봤을 때 그 판다 프리미어라던가 그런 어떤 결제로의 컨버전이 유의미하게 하락하지 않아서 네, 의사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상당히 또 좋은 포인트. 네, 라이팅 톤 앤 매너를 담당하는 사람. 저희 그 내부에 라이팅 가이드가 있어서 네, 웬만하면 이 라이팅 가이드를 참고해서 좀 많이 쓰고 있고요. 네, 저희 내부에서는 네, PO랑 디자이너가 보통 같이 라이팅을 하는데 이 라이팅에 기반해서 작성하고 또 디자이너분들끼리 한 번 더 여기도 그 저희 나가는 피처 프로덕트에 대해 UX, UI 같이 논의하는 시간이 계세요. 그래서 이때 한 번 더 이렇게 같이 점검을 하는 그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고 라이팅을 하시는 분은 따로 계시지 않습니다. 네. 오, 다 따라잡았네요. 우와. 와, 다 받았어요. 혹시 더 질문이 있으실까요? 지금 있으신 분들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이 틈을 타서 세션에 대한 피드백을 한번 받아볼게요. 제가 기회주의자여서 지금 바로 받을 수 있을 때 열심히 받아보겠습니다. 좋은 타입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아직 저희에겐 14분 정도 있으니까 부담 없이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거 보내가지고 다들 질문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잠시 쉬는 타임으로 하죠. 질문이 왔네요. 소아님. 네. 큰 성장으로 들어오는 지표. 가장 목표하고 있는 KPI를 여쭤보신 게 아닐까요? 저희 네, 약간 저희가 어쨌든 이런 그 챌린지에서 가정한 상황처럼 목적 조직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목적 조직들의 그냥 수가 어디에 배분되어 있냐라는 관점에서는 전사 차원에서는 좀 매출 증진,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들마다 목적 조직을 두고 여러 가지 모델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정말 뭐 매출과 뭐 MAU 성장 중에서는 매출에 좀 더 우선순위 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저희가 이제 뭐 크게는 MAU 크로스 그리고 중간 과정으로는 좀 유저들의 인게이지먼트 증진을 위해서 원래는 이제 예를 들어 뭐 주에 학원 갈 때 뭐 2번, 3번까지 안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이제 주에 이제 공부를 할 때 쓰는 어떤 검색을 하는 앱에서 좀 더 넘어가서 그냥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좀 들어올 수 있는 앱이 되고자 이제 커뮤니티 기능 리리즈를 하면서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좀 MAU의 양적인 성장보다는 이제 같은 MAU 수준일지라도 좀 더 판다 앱을 더 자주 방문하고 그래서 이제 같은 뭐 한 달이나 일주일 동안에 어떤 체류 시간이 늘어도 그런 질적인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정보에 판다 프리미엄 밴드 들어가니까 텍스트가 안 보이는데 버그인가요? 아이고 윤님 이것도 저한테 DM으로 슬쩍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그냥 질문. 아까 네. 아니요, 수아님 질문에 조금만 더 첨언 드리면은 그 저희가 한 2019년 정도까지는 좀 더 양적인 성장에 많이 집중을 했었어요. 그래서 MAU 그러니까 가장 큰 목표 저희 회사의 이제 그 KPI였고 그래서 리텐션 그 먼슬리 리텐션을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봤었어요. 한 2019년 후반부터 이제 질적인 성장으로 조금 더 회사가 체계제를 바꿨었고 그래서 최근에는 데일리 리텐션을 사실 위주로 이제 많이 보는 편이고 그래서 세션 타임도 보고 있긴 한데 현재는 이제 데일리 리텐션과 또 저희 메인 사실 기능인 이제 아까 검색 그래서 검색 리텐션 요렇게를 조금 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가 한번 조금 이렇게 스위칭을 했었습니다. 네. 리텐션의 분모분자를 정의하는 그냥 행동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리텐션 얘기 드린 거는 저희는 그냥 정말 앱을 사용을 했냐 그런 방문 리텐션이고 이제 검색 리텐션은 뭐 분자 분모의 정의가 검색을 했냐 아니냐 따지는.
분자분모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아, 가능할까요? 그렇죠. 뭐 어느 기간 동안에 검색을 한 유저들 수, 그렇죠. 그게 저희가 또 분자분모 정확히 정의하는 게 빅데이터의 또 중요한 포인트니까요. 그럼 어떤 기간 동안에 어떤 행동을 한 유저 수가 이제 분모가 되고 그 유저들이 뭐 특정 기간 뒤에 또 이제 같은 행동을 반복을 하느냐, 또 이제 리텐션의 분자가 정의될 텐데요. 그 행동이 그냥 뭐 앱을 방문을 했냐, 아니면 검색을 했냐, 뭐 다른 어떤 커뮤니티 포스트 작성을 했냐, 그렇게 이제 기능을 이자 행동을 바꿔 끼울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가영님이 질문 하나 주셨는데 아, 네. 피처별 기획은 PM이 하나요? 라고 주셨는데, 네, 저희는 그 내부적으로는 프로덕트 오너가, 네, 지금은 그 PM분은 계시지 않고, 저희는 다 프로덕트 오너라고 부르고 있고, 네, PO들이 하고 있고, 네, 뭐, PO 혼자서 한다기보다는 사실 저희는 그 디자이너 분들하고, DA 분들하고, 사실 거의 이제 삼위일체가 돼서, 네, 기획을, 뭐 당연히 세부적인 것들은 PO가 잡지만, 어쨌든 하나의 무언가를 그 프로젝트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거의 이렇게 셋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 직무에서. 오, 이현님이 이한님이 질문 주셨고, 수학 데이터 분석 공부를 하시다 보니 수학적인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계신다. 수포자입니다라고 해주셨는데 추천하시는 데이터 분석을 위한 수학 공부 방법 맞죠? 데이터 분석을 위한 수학 공부. 하여튼 저도 이제 데이터 분석가라서 판다 프리미엄을 등록하면 데이터 분석에 도움이 되는 수학은 없을 수 있고요. 맞지, 맞지. 네,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건 이제 아무래도 기본 확률과 통계 쪽, 확률과 통계 쪽이랑 이제 선형대수 이런 것들을 기초 수학 이런 것들 채우시면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저라면 시작한다면 이제 확률과 통계가 이제 데이터 분석 초점으로 맞춰진 책을 산다거나 그 뭐 선형대 수학도 이제 나중에 뭐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위한 기본 선형대 수학 이런 책들을 찾아서 볼 것 같아요. 아, 선님이 네. 네, 그 어떤 직무를 지향하시는지 사실 잘 몰라서 이제 어떻게 보면 보경님은 DA이시고 저는 PO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저도 그 데이터 분석 공부를 했었는데 네, 저는 아까 보경님이 말씀해주신 선형 대수학의 벽을 통곡의 벽을 맞고 네, 저는 깔끔하게 포기했고요. 하지만 뭔가 이런 그 예를 들어서 막 회계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당연히 못 하겠지만 프로덕트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의 데이터 분석 능력은 회계 분석보다는 뭔가 이런 저희가 그 얘기하는 이런 그 케이스에서의 이런 매트릭들을 잘 정리를 하고 이 매트릭이 얼마나 임팩트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매트릭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사실 이것 쪽에 조금 더 저는 경험을 해보다 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뭐 물론 이제 여기서 더 딥하게 그래서 어떤 게 진짜 뭐 데이터적으로 봤는데 뭐가 더 중요하더라 이런 거는 저는 못해요. 네, 보경님과 그 창현님이 해주셔야 하지만 네, 그래서 직무에 따라서 뭐 이런 그 기획 쪽이나 프로덕트 뭐 PM 이쪽을 하시고 싶으시다면 그 정도로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DA를 지향하신다면은 네, 선형 대수학의 벽을 꼭 넘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아요. 그럼에도 어쨌든 이번 주 챌린지 내용이 네.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서요. 뭐 데이터 애널리스트이자 혹은 뭐 데이터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PO라고 이제 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역량이 중요할까에 네.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좀 중요한 부분 네. 챌린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찬이님이 잘 얘기해 주신 것 네, 같아요. 사실 그럼요. 네, 프로덕트 오너 매니저분들은 그런 이제 선형대 수학까지 가실 필요는 없어요. 네, 사실 그건 이제 그냥 네, 그쪽은 필요 없을 것 같고 네, 저희가 만든 이런 케이스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면 그것만 해도 되게 좋은 공부일 것 같아요. 네. 맞아. 찬이님이 같이 이렇게 많이 네. 해주셨는데, 네, 맞아요. 정말 이게 네, 그 프로덕트 개발 쪽이라면, 네, 맞아요. 논리적 흐름이 훨씬 중요합니다. 찬이님, 네, 얘기에 너무 공감. 네, 네.
아, 기획 쪽이시군요. 네. 기획적이시면 성민님 말씀을 그리고 차디님 네. 말씀을 저희 통곡의 벽이 너무 높더라고요, 저한테는. 가영님 네. 질문이, 피오분들의 전공, 어, 그, 저는 사실 이 회사가 저는 첫 회사여서, 네, 저는 경영 전공했고요. 주로 조금 비슷하게 경영 쪽 계시고, 뭐, 약간 정책, 뭐, 정치학, 정치 외교, 뭐, 이런 쪽도 계시고, 네, 하신 것 같고, 뭐, 영어 영문학도 계시고, 심리학, 네, HCI 쪽도 네. 계시고, 뭐, 기계공학. 석사긴 하지만, 네, 기계공학, 그러니까 되게 다양해요, 사실. 그래서, 뭔가 어떤 전공이 피오를 잘 한다기보다는 네, 그냥 정말 유저 관점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뭐 이전 커리어랑 엮어서 말하면 저는 뭐 사실 이렇게 처음부터 피오로 시작한 건 아니었고요. 저는 그 오퍼레이션 매니저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아까 유저 VOC에 뭔가 답변을 달고 뭔가 이렇게 유저분들 대응하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유저들 만날 기회가 되게 많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왜 유저분들이 이런 거를 왜 질문하시지나 뭐 이런 니즈가 있으시구나 나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하다 보니까 점점 이런 프로덕트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요. 저희가 58분까지밖에 오픈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고 저희는 케이스 스터디가 또 있으니까, 아니, 케이스 해킹 스터디가 또 있으니까 거기서 좀 더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그래서 좋아요. 짧게 말씀 부탁드려요. 죄송해요. 저희 케이스가 진짜 저희가 일하는 그대로거든요. 네, 일하는 그대로인데 사실 저희가 데이터 팀이 프로덕트 개발 조직 안에 있어서 진짜 이제 프로덕트 팀이랑 정말 밀접하게 협업하면서 어떻게 더 이제 프로덕트 개발의 데이터를 잘 녹여내서 잘할 수 있을까를 이제 프로덕트 오너분들과 정말 열심히 고민하고 그리고 시행착오 견디면서 이제 체계화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좀 체계화를 한 부분이 오늘이 아니라 저희 주차 이번 주차 그리고 다음 주차 케이스고요. 그래서 이거를 잘 트레이닝 하시면 진짜 어디서든지 써먹으실 수 있는 그런 논리 그리고 데이터 구조화일 것 같아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열심히 끝까지 잘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 분들 혹시 첨언하실 거 있을까요? 너무 잘 정리해 주셔서 네. 저 아까 오류 겪으셨던 분들 잊지 않고 저한테 DM 보내주시고 굉장히 감사합니다. 꼭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저희가 이 뒤에 또 힙서비 챌린지 최종 리뷰가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이거 혹시 참여 가능하신 분, 번개 세션이 벌써 끝나가지고 너무 아쉬운 분들은 이쪽으로 넘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피드백 링크도 또 따로 드릴 테니까 너무 좋았다! 이거 다 피드백 링크 거기에 작성해 주시면 제가 메스프레소 팀에 바로 전달을 드릴게요. 여러분 아셨죠? 꼭 작성해 주셔야 돼요. 급하게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